안녕하십니까. 다산앤 피플입니다. 이슈와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는 팡세와 에세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2030년경까지 에너지 고속도로를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국정기획의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전환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업그레이드 전략을 보고했고,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개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총력 대응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권 서해에서 생산한 전기를 핵심 수요지인 수도권으로 나르는 초고압 직류 송전망을 말합니다. 서해 해저에 2GW짜리 4개 루트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을 깔겠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 산업화의 원동력이 됐던 경부고속도로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2030년 서해에 우선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남해안과 동해안으로까지 확장해서 2040년에는 전국토의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가 놓이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해 바다에 대규모 해상 풍력이 신규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한 이익 분배 제도 활성화, 공동 접속 설비에 대한 선제적 투자,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시장 확대, 그리고 풍력 발전, 소부장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이같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전이 위험하다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통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에 있는 통계 사이트인 Our World in Data에서 테라와트 시당 사고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전과정 사망자 수를 비교해보면, 석탄 발전은 24명에서 32명, 가스 발전은 2.82명, 풍력은 0.04명, 원자력은 0.03명, 그리고 태양광은 0.02명입니다. 체르노빌은 워낙 말이 안 되는 옛 소련의 원자로 노용에서 일어났던 사고였고, 미국의 스리마일과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에서는 방사선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럽의 합동연구센터 분석에서도 현재 건설되는 주력 원전인 3세대 원자로의 중대사고 치명률은 태양광의 37분의 1, 해상풍력의 125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엔산하의 방사능 영향과학위원회는 28개 전문가 80명이 2년 동안 조사 끝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도 의료CT 한 장 수준인 10mS의 방사선에 추가로 피폭될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언론은 외면하고 대중은 믿지 않지만, 과학적으로 분석된 데이터는 원전 공포가 터무니없이 과장된 허구라는 점을 거듭 확인시켜줍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입니다. 산림을 제외한 평지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밀도는 독일의 4.1배, 영국의 4.6배, 프랑스의 8.4배, 스페인의 9.5배, 그리고 미국의 28배나 됩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최대한 늘려야 하겠지만, 원자력 같은 고밀도 에너지로 보강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력 구성은 원자력이 30%, 태양광과 풍력은 10%에 불과합니다. 한전의 작년도 전력 구입 단가를 보면 원자력이 킬로와트아워당 66.37원인데 비해서 태양광과 풍력은 138.59원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원자력보다 2배나 비쌉니다.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그 돈으로 신재생 전기를 비싸게 사들였다는 뜻이죠. 한전의 누적 적자가 43조 원이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대폭 늘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또한 대규모 해상풍력을 건설하게 되면 서해안의 고기 잡는 연근의 어장은 완전히 황폐화될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발트해 해저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이 끊어졌습니다. 핀란드 당국이 조사한 결과 러시아 유조선이 닻을 바닥으로 끌어서 650메가와트 용량의 대용량 전력선이 손상됐고, 인터넷 통신선 4개가 절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원들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저 인프라 파손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에게 타격을 가하는 비대칭 그림자 전쟁의 한 가지 형태일 수 있습니다. 2020년 유럽 북해의 노르드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고 역시 어느 나라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서해 잠정수역 불법 구조물 같은 위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풍력은 무엇보다도 바람의 세기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발전의 가능성도 문제지만은, 한국은 유럽과 달리
고립된 전력망에서 핵심 송전선이 파괴되면 전체 전력 공급이 위태로워지는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전은 해저 전력선을 묻거나 돌망태로 덮는 공법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훼손 같은 준군사적 공격에도 방어가 충분히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은 산업과 국민 생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만큼 적국이나 적성국의 국지전 도발 위험 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